우선은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백악관 측에서 어제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50%또 65%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네. 시장이 확실히 상승폭을 키워나갔던 모습이었죠. 그런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렇게 일방적인 인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상승폭을 줄였던 모습인데요.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1시간 전쯤에 보니까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도 또다시 이야기가 나와서 맞아요.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가져와 봤습니다. 사실 그동안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라던가 정책 단체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, 그러니까 내각에 계속해서 로비를 벌여왔죠. 그쵸. 관세에서 좀 면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되는 25% 관세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중국의 철강이라던가 알루미늄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이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. 그쵸. 그런데 이 중국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에 대해서 조금 면제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백악관을 통해서 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25% 관세 붙는 거에 대해서 면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. 다만 이제 5월 3일부터 발효가 되는 이 수입 차량에 대한 25% 관세량은 따로 면제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얼마 안 남았네요. 5월 3일이면 네.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. 당장 다음 주쯤이죠. 네네. 네, 그래서 와. 얼마 안 남은 소식이고 사실 그 사이에도 빠르게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러면서 사실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도 주가가 조금 소폭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과연 오늘 밤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또 줄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까 그 뉴스 나오고 제가 자동차 업체들 주가를 봤거든요. 현재 좀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믿어야 하나? 과연 이게 적용이 될까?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. 뻥카일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적용하는데 과연 당장 적용이 될까? 아니면 협상 이후에 또 달라질 수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큰 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정규 시장에 크게 움직였고 마감 이후에는 일부 업체들의 주가는 또 약간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의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마무리가 돼야 결국 자동차 기업들도 좀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모습이고요. 이런 소식이 있었다는 것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베트남 관련해서도 소식이 있었습니다. 무역 협상 시작했다라는 소식들 나왔고요. 사실 근데 이제 시작했다라는 보도는 한 3번째 나왔다라고도 하는데 그래도 뭐 합의에 가까워졌다라는 보도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런 소식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간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좀 한번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. 저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엄청 뭐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. 엄청 질타했잖아요. 그러고 나서 한동안은 좀 관심에서 멀어진 느낌이 확실히 있었는데 오늘 간만에 다시 한번 젤렌스키를 좀 언급했던 모습이고요. 최근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점령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 논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닌다라고 여기에 좀 적혀 있었고요. 근데 이거는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에서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 이 크림반도가 뺏긴 건데 왜 그 11년 전에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거 전혀 도움 안 되는데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하냐라는 식으로 좀 비판을 다시 한번 이어갔던 모습이고요.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에 관심을 좀 집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구절입니다. 외신을 보니까 또 러시아는 지금 그 영토 현재 차지하고 있는 영토선에서 끝내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미 이제 러시아가 좀 우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러시아는 뭐 여기서 끝내도 우리가 좀 이득이긴 하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반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끊임없이 또 X에 되게 많이 올리더라고요. 글을. 근데 이제 뭐 러시아가 계속 위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러시아 편을 조금 더 들어주는 모습이죠. 네, 이런 소식까지 간만에 있었다.
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처음으로 좀 가져왔습니다. 네. 나델라 CEO.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. 코파일럿 업데이트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4가지 정도 기능을 소개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글을 게시를 했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선은 첫 번째 에이전트 기능이 있었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노트북 기능이라고 합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문서나 웹사이트를 좀 모아서 오디오로 요약 변환이 좀 가능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, 세 번째 검색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내에서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뭐 구글 드라이브라던가 슬랙 같은 이런 기능들도 활용을 해서 검색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좀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우리가 업데이트해서 제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가져봤는데 마지막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텐츠 생성 기능인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설명 영상을 만들거나 뭐 프롬프터로 이미지를 좀 생성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라는 거였는데 좀 이해가 안 될까 봐 이렇게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. 이게 지금 프롬프트가 옥토캣이 이 스페이스 니들에서 코딩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광고하는 깃발을 들고 있게 그려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클릭 몇 번 지금 했잖아요. 한 2-3번 했는데 그럼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폼도 좀 제공을 하고 있고 컬러감이라던가 이런 것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코파일럿 기능까지도 조금 제공을 한다라는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또 코파일럿을 그림을 그려야겠군요. 그러니까 이제 챗 GPT, 제미나이 쓰시고 또 코파일럿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이런 소식까지 있었다라는 거고요. 마소 좀 오르자라고 센텀 리바이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마소는 근데 사실 이게 변동이 크지가 않아요. 참. 가장 빅7 중에 가장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.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낮다.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. 남들 많이 오를 때 조금 오르고 남들 많이 빠질 때 적게 빠지니까 그런 점은 참고해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확실히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 소식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도지 이번 달까지만 좀 집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도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요. 확실히 이제 X에 올리는 게시글만 보더라도 기조가 조금 바뀌었어요.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 이야기들도 좀 했었고 또 이렇게 텍사스에 위치한 스타링크 팩토리도 좀 공개를 했습니다. 모처럼 스타링크 얘기네요. 그러니까 스타링크 이야기도 진짜 잘 안 하다가 이렇게 또 게시물을 올렸는데요. 이런 소식도 좀 있어서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.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 도지에서 좀 물러나고 이제 테슬라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트럼프 내각이 확실히 이런 통제권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요. 지금 이제 도지가 계속해서 비용 절감을 하면서 특히나 공무원들을 좀 감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들을 많이 줄였잖아요. 근데 이게 트럼프 내각에서도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몇 주 동안 저희가 가끔 소식을 전달해드리기도 했는데 이 트럼프 내각이랑 머스크랑 굉장히 이렇게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잖아요.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연출이 됐었고 그때 루비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그 내각 구성하고 있을 당시에 머스크를 좀 비난하는 서로 그런 모습들도 좀 연출이 됐었죠. 그래서 확실히 이 내각에서는 도지에서 이제 머스크가 물러나고 나면은 직원들의 영향력 제한하고 또 이제 예산이라던가 이런 비용 측면에서도 통제권을 좀 강화할 것이다.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는 로이터 보도가 좀 있어서 오늘 가져와 봤고요. 그러면 확실히 이제 머스크가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한두 번 일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영향력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모습입니다. 머지않아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. 네, 우선은 이번 달까지는 좀 확실히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참 어저께 올트만이 그 오클로의 의장 그만뒀다고 했잖아요. 그거 좀 내용을 봤더니 오클로하고 오픈 AI 간의 이제 협력 관계, 이게 협업이 확대되면서 이해상충 또 이해 충돌 우려가 심화될 것을 우려해서 그만뒀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
그렇죠. 확실히 오픈 AI 소속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고요. 또 오늘 국내 시장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국내 시장은 좀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박명석의 K픽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.